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4월 1일 화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요, 어제 그 빠진 것만큼 회복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폭 반등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 시장이 그렇게 절망적이지는 않다. 여러 가지 악재가 많지만 우리 시장이 그런대로 또 매수세가 오늘 이렇게 들어와 주면서 또 이렇게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이제 아시겠지만 4월 4일 날 이제 탄핵 헌재 판결이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그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오전 이후로 종가까지 시장이 단단하게 이렇게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 시장에 좋지 않은 악재로 작용을 했던 탄핵 관련해서 이게 어느 정도 이제 그 안개 전국이 거쳤다 이렇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불확실성이 하나 해소가 되면서 시장에 상당히 기대감을 나타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종합지수는요. 거래소가 플러스 1.62%, 2521포인트입니다. 어제 2500까지 깨졌다가 다시 2500을 회복을 시켰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코스닥은 2.7%니까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강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691포인트입니다. 아직 700은 회복은 못했지만 거래소 대비했을 때 어제 3% 이상 이렇게 빠졌었는데 어제 빠진 것만큼 지수상으로는 어느 정도 회복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시장의 에너지, 시장의 활기를 보여주는 이제 거래대금 지표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거래소가 거래대금이 6조 8천억입니다. 어제도 8조 2천억이었거든요. 아마 어제는 공매도가 많이 거래가 되면서 그런 영향이 있었지 않나. 오늘은 이제 주요 종목들이 공매도가 많이 이렇게 금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6조 8천억인데 거래소 거래대금 치고는 대단히 적은 수치다. 소강 활기가 조금 많이 떨어진 그런 시장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수는 높았지만 활기는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코스닥도 5조 3천억인데요. 근래 한 10일 동안은 계속 코스닥이 5조 단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거래 활기가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물론 거래소 비교했을 때 규모가 작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적을 수밖에 없지만요. 코스닥도 보통 한 7조, 8조, 10조까지 이렇게 거래가 되거든요. 규모는 적지만 거래는 활발한 편인데 최근 들어서 코스닥이 상당히 좋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거래소 일본 그래프 보면요. 어제 이 지지선이 무너졌습니다. 추세 하단을 이어놓은 게 이제 지지선인데, 이 지지선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좋지 않았는데, 오늘 이제 반등은 했지만, 여전히 이 지지선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일봉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매도 신호가 나고 있다. 모양이 썩 좋지 않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좀 눈여겨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요. 요런 모습이죠. 이렇게. 이렇게 일봉 따라서 이렇게 그려보면요. 아주 그 눈에 확 띄는 M자형이죠. 쌍봉형이죠. 쌍봉이라는 거는 이제 상투를 두 번에 걸쳐서 확인시켜준 그런 모양이기 때문에 시장이 꺾이는 시장에서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번에는 너무 이렇게 확실하게 쌍봉이 나와서 이런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일봉만 놓고 보면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닌데요. 조금 더 길게 이렇게 주봉으로 이렇게 보면요. 이게 주봉입니다. 2022년부터 이렇게 쭉 그어보면 이렇게 추세선이 이어집니다. 보시기 어떻습니까? 요 지지선, 지지선에서는 이렇게 조금 지지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번에도 이제 요 추세 바닥 지지선에서 음봉은 나고 있지만 이게 추세가 깨지지는 않고 유지가 되고 있다. 더 길게 보면 이제 월봉이죠. 2000 요때가 20년부터 한 5년간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그어지죠. 그러죠. 얼추 이렇게 그어집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요 지지선 요거는 좀 유지가 되는 것 같다. 이번에도 요 지지선을 타고 겨우 이렇게 좀 지탱을 하는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일봉으로 보면 시장이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쌍봉도 나올 뿐더러 앞에 저점을 깨고 지지선 밑으로 이렇게 흘러내렸기 때문에 좋지 않은 모습인데요. 길게 보는 주봉이나 월봉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지지선 바닥에 지금 부딪혀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분봉 한번 보죠. 오늘 이제 아침에 이렇게 또 하락세를 보이다가 탄핵 그 헌재 4월 4일 날 판결한다 그 얘기 나오면서 이렇게 상당히 강하게 반등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악재가 있지만 그 중에 이제 탄핵 관련 이 악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시장이 상당히 반기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시장은 그런 덕을 좀 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매수 주체별 수급을 보면요. 오늘도 여전히 외국인들이 3,900억 매도 우위에 있습니다. 어제 1조 넘게 매도한 것에 비하면 많이 줄기는 했지만요. 그래도 상당히 큰 물량을 외국인들이 팔고 있다. 개인들이 870억 매수 우위에 있습니다. 기관이 1,700억 매수 우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 매도 물량이 여전히 계속 이어지고 있다. 최근 그 매수 주체별 그 수급 동향을 이렇게 보면요. 먼저 외국인들 이렇게 보면 그제 거래소에서 6,400억, 어제 1조 5천억 매도 우위했습니다. 1조 1천억 정도가 이 중에 이제 공매도 물량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오늘은 그게 이제 금지가 되면서 매도가 3,900억으로 줄기는 했지만요. 외국인들 매도 마인드는 당분간 조금 이어지지 않겠나. 주가가 조금 오르면 공매도가 좀 나올 것 같다. 특히 이제 2차 전지 중심, 반도체, SK 하이닉스 이런 쪽으로 많이 집중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전체의 흐름으로 보면요. 최근 시장에서 눈에 띄는 게 최근에 연기금이 사자 팔자를 이렇게 반반 정도 했었는데요. 최근 3일간 다시 이렇게 보시면 400억, 600억, 770억 이렇게 매수 우위로 다시 이렇게 사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연금 관련해서 지금 우리 국내 주식 비중이 지금 한 12% 정도인데 14%까지 목표가 이렇게 세워져 있다고 그럽니다. 거기 금액으로는 한 8조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요. 당분간은 그래도 연기금이 가장 매수 주체로서 큰 역할을 하지 않겠나. 그래도 국민연금이 가장 믿을 만한 매수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은 국내 증시 자금 동향 보면요. 고객 예탁금이 56조 9천억입니다. 한 2조 늘었어요. 어제 대비했을 때. 이게 이제 3월 28일 기준이니까 오늘 현재는 아닙니다. 결제일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렇게 그래프로 이렇게 보시더라도 며칠 동안 이렇게 대폭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57조에서 50조까지 갔다가 지금 56조 9천억이니까 57조까지 다시 예탁금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 자금은 증시 주변 자금이 굉장히 넉넉한 편이다. 시장은 굉장히 불확실성 속에서 굉장히 불투명하지만 개인들 자금들은 꾸준히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 굉장히 좋은 지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식형 수익증권 펀드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134조인데요. 작년 9월에 115조에서 즉 134조니까요. 단기간에 한 20조가량 늘었습니다. 그래서 펀드 쪽으로는 꾸준히 이렇게 돈들이 좀 들어오고 있다.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지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도 MMF 잔고 같은 경우는 지금 200조입니다. 그러니까 30조 넘게 거의 한 40조 가까이 이렇게 MMF 자금이 늘어났습니다. 요거는 성격으로 봤을 때 증시적으로 언제든지 올 수 있는 대기성 자금, 주변 자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시장만 어느 정도 분위기가 잡힌다고 그러면 이런 자금들이 증시로 많이 들어올 수도 있다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네, 다음은 이제 해외 시장입니다. 다우 그림이 이렇습니다. 모양이 그렇게 좋지가 않죠. 이렇게 깊게 하락한 다음에 바닥에서 살짝 반등은 했었지만 다시 이렇게 거꾸로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나스닥 앞에 저점 깨고 이렇게 밑으로 흘러내렸는데 종가에 이렇게 올리기는 했지만 그래프 모양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S&P 500 비슷하죠.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쪽이 앞에 저점을 깨고 이렇게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인데요. 어제는 그래도 그런 대로 괜찮았습니다. 니케이 플러스 0.02, 대만 플러스 2.8,
TSMC가 오늘은 상당히 큰 폭 반등해 줬습니다. 그런 영향으로 대만이 오늘 한 2.8% 올라줬는데요. 전체 큰 흐름은 굉장히 급하게 이렇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좋지가 않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독일도 최근 상승세가 완전히 꺾이면서 이렇게 마이너스 1.3%, 프랑스도 마이너스 1.5%, 그래프 모양이 좋지가 않죠. 완전히 꺾이고 하락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상해 플러스 0.3%, 항생 플러스 0.4%, 유럽 시장하고 비슷해요. 상승세가 이제는 조금 꺾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다음은 해외 이제 주요 종목 이렇게 보면요. 지금 보이는 게 시간외 거래입니다. 근데 약보합 정도 되죠.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도 지금 마이너스 0.23%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 미국 시장은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애플이 지금 시간외에서 마이너스 0.29%입니다. 그래프 보셔도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죠. 바닥에서 반등은 좀 되는 듯 하다가 다 꺾이는 모습입니다. 어쨌든 어제는 1.9% 올라주면서 끝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도 바닥은 좀 다진다 싶지만 아직은 반등이 그렇게 야무지지 못합니다. 어제 마이너스 1.6%, 오늘 시간외에서는 한 2.8% 올라줬기 때문에 시간외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이렇게 보면 엔비디아가 어제 마이너스 1.1%, 근한 유전자, 한미 반도체 이런 쪽에 영향이 큰데요. 엔비디아 보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락세가 근 요게 한 5개월째 이렇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게 우리 반도체 전체 그 흐름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SK 하이닉스도 이런 흐름을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도 마찬가지죠. 네, 다음 이제 덴티움 제가 최근 들어서 자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지금 종가는 11%, 장중에는 20%까지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최근 제가 추천드린 종목 중에 가장 성과가 좋은 그런 종목이었는데요. 저도 이제 그 내용은 몰랐었는데 오늘 그 뉴스를 보니까 행동주의 펀드 얼라인 파트너스 여기서 지금 지분을 7.17% 확보했다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투자가 아닌 일반 투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적극적으로 주주로서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덴티움은 어쨌든 지금 이제 사모펀드가 이렇게 행동주의 사모펀드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상당히 변동성이 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나 사모펀드가 많이 매수를 했었습니다. 아마 이쪽 그 매수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서 근한 5일째 이렇게 올라줬는데 저는 이제 워낙 주가가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저가 인식하고 이렇게 좀 들어온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배경에가 이런 행동주의 펀드 온라인 파트너스에서 꾸준히 매수를 해줬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저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아마 오늘 20% 올랐을 때 파셨다고 그러면 수익률이 꽤 났을 것 같고요. 가지고 가더라도 저는 지금 가격이 예전 가격 대비했을 때 지금 절반 가격이거든요. 그래프 한번 이렇게 보고 넘어가죠. 예전 가격 따졌을 때 아직도 이렇게 오르기는 했지만 이때가 6월 24일 날 12만 원 아닙니까? 지금 7만 원대니까 아직도 그렇게 높아 보이는 가격은 아닙니다. 이제 오늘 같은 날은 좀 사기에 그렇지만 다시 조금 조정을 받는다고 그러면 좀 들어가도 되는 그런 시점 아닌가 이렇게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덴티움이 전체 물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쉽게 아주 가볍게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임플란트 관련 중국에서 매출액이 한 50% 정도 나는 그런 기업이죠. 꾸준히 좋은 성적을 보이다가 작년에 실적이 약간 저조했습니다. 근데 금년에는 이제 상당히 회복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또 한중 관계도 최근 들어서 상당히 좋아지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덴티움에는 좀 좋게 작용하지 않겠나. 제가 이제 또 그 뷰티 테크라고 그래서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이 그런 얘기를 했었죠. AI 관련주 다음에는 뷰티 테크 주식들이
주도주가 되지 않겠나 그런 얘기했는데요. 임플란트 주들도 제가 보기에는 뷰트테크의 가장 핵심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도 보입니다. 이미 비만 관련 주식들은 대폭 올랐죠. 최근에 한 1년 동안에. 최근에 이제 화장품 종목이라든가 미용 관련주들도 대단히 좋은데요. 이런 큰 흐름으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나. 덴티움도 그런 흐름으로 이렇게 같이 엮어볼 수 있거든요. 네, 다음에는 제가 한국콜마, 코스맥스 종종 이렇게 추천을 드렸는데요. ODM, 그러니까 위탁자 개발 생산이죠. 제조자 개발 생산인데 OEM하고 이제 구분이 되는 게 OEM은 주문자 상표 부착 그 생산이죠. 그래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ODM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개발 생산을 하는 그런 업체였고요. 그와 이제 쌍벽을 이루는 코스맥스 같은 경우도 지금 두 기업 다 매출액이 2조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2조 매출을 넘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콜마가 한 1,900억, 코스맥스가 한 1,700억 정도. 그래서 전년 대비했을 때 한 4, 50% 정도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아주 우량 기업인데요. 오늘 이제 한국콜마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까 덴티움 그 행동주의 펀드 얼라인 파트너스 얘기를 했는데요. 콜마 홀딩스도 지금 이제 행동주의 펀드 달튼 인베스트먼트 이거 미국 사모펀드라고 그러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그 콜마 홀딩스 경영진에 합류를 했다. 임원을 파견을 했다. 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얘기들은 굉장히 민감한 얘기인데요. 그러면서 최근에 한국콜마 홀딩스 이 두 개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경영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렇게까지 언급을 했어요. 지분이 이제 최근에 5.02%에서 5.69%까지 지분을 좀 늘리면서 경영 쪽에 자기들이 좀 간섭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배주주가 경영 관련해서는 거의 독단적으로 경영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배당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굉장히 인색한데요. 이제 행동주의 펀드가 이렇게 개입이 되게 되면 그런 측면에서 주주 우선 정책에서 상당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래서 아마 주가에 기대가 이렇게 좀 되는 것 같은데요. 오늘 묘하게 한국콜마하고 아까 말씀드린 덴티움이 같이 이렇게 그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두 종목 다 제가 최근에 아주 자주 이렇게 언급을 드린 종목인데요. 뭐 알고 한 건 아니지만 우연찮게 행동주의 펀드 관련해서 이렇게 호재를 맞고 있습니다. 좀 지켜봐야 되겠죠. 지금 이렇게 좀 올랐다고 팔 건 아니다. 행동주의 펀드들이 이렇게 개입하게 되면 예전에도 이제 그런 케이스가 많지만 뉴스에 자주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주 관련해서 주주한테 아무래도 좀 도움이 되는 주가에 도움이 되는 그런 얘기들이 슬슬 이렇게 나오기 시작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실적도 좋지만 이런 얘기까지 같이 겹친다고 그러면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그러면 오른다고 그래서 쉽게 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 더전 비주원 최근에 이렇게 급락을 해서 아마 가지신 분들 마음고생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4.9%니까 전체 시장 대비했을 때도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처럼 아주 야무진 모습을 보였는데요. 수급에서 조금 특징이 있다는 게요. 이렇게 보면 연기금이 지금 근한 일주일째 매일 2만 주, 3만 주, 오늘은 또 6천 주 이렇게 좀 사고 있습니다. 나머지 기관들도 조금 이렇게 매수 우위하고 있다. 원래 이게 더전 비전이 연기금이 매수하면서 상당히 크게 올렸던 그런 주식입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이익 실현 매물이 조금 나오기도 했었죠. 또 이제 인터넷 은행 관련해서 신청을 안 하겠다 하면서 특히 이제 연기금에서 몇십만 주 단위로 이렇게 매물이 나왔었는데요. 이제 그런 매물은 좀 이렇게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 일주일째 연기금 매수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특히 개인들도 신용으로 다 10만 주 이상 이렇게 매수 우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수급으로 봤을 때 이제는 하락은 어느 정도 저지가 되고 이제는 이제 실적이 반영이 돼야 되겠죠. 금년 실적 상당히 좋을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터넷 뱅크 관련해서 악재는 소멸했고 실적 면에서
조금 우리가 기대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반등폭이 굉장히 큰 게 그런 기대감이 조금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는 어제 이제 제가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급락을 했지만 예를 들어서 조선이나 방산이나 엔터나 이런 쪽은 혹시 좋지 않더라도 팔지 말고 한번 견뎌보자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오늘 이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4.4% 그래프가 이렇습니다. 61선에서 이렇게 양봉이 길쭉하게 나면서 하락이 좀 저지가 됐죠. 현대로템도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21선에서 다시 이렇게 반등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공매도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런 종목들은 혹시라도 공매도가 나오면서 하락세가 크다고 그러면요 오히려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 외에 이제 로봇 관련주 중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오늘도 이렇게 마이너스인데요. 최근에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거의 한 절반 지금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삼성 브랜드 관련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앞으로 삼성 그룹 내에서 상당히 역할이 커질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을 때요. 지금 주가는 한번 들어가 볼 만한, 그러니까 빠질 때마다 조금씩 담아보는 그런 전략도 좋아 보인다. 이렇게 올라갈 때는 이제 무서워서 못 샀는데요. 이제 한 반토막 정도 조정을 깊게 받았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는 좀 사봐도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종목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오늘 시장은 어제 하락폭이 굉장히 컸는데 그만큼 반등한 것은 아니지만요. 그래도 상당히 기분 좋은 반등이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다만 이제 거래 대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거래는 활기가 조금 많이 떨어진 그런 시장이다. 오늘 이제 이렇게 시장이 반등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이제 4월 4일 날로 탄핵 그 심판이 이제 정해지면서 그런 불안감들이 많이 좀 가신 거 아닌가. 오전에 이제 그 얘기 나오면서 오후 들어서 이렇게 계속해서 반등해 주면서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악재가 있지만 그 중에 악재 하나가 이제는 좀 해소가 되면서 심리가 어느 정도 조금 개선이 된 거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래프를 봤을 때는 이게 일본 그래프인데요. 쌍봉 모양인데다가 21선, 61선까지 이렇게 깨지면서 또 이렇게 추세 하단을 이어보면 요 지지선도 이렇게 깨졌습니다. 그래서 일본 그래프로 봤을 때는 여전히 시장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 다만 연기금이 아직도 매수 여력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요. 시장이 빠질 때마다 연기금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하방으로는 어느 정도 좀 저지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4월 4일 날 이제 발표될 그 심판 그 탄핵 심판이요. 요 날까지는 상당히 변동폭이 클 것 같아요. 그 결과에 관련해서 기각이 될지 인용이 될지 요걸 이제 추측하면서 상당히 그 변동폭이 클 것 같은데요. 살 때는 항상 조심스럽게 방어적으로 저점에서 매수하고요. 쫓아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종목 여러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종목들은 개별적으로 실적이라든가 또는 재료를 갖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나마 그런 종목들이 그래도 매매할 만한 그런 종목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고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